예, 저희 B형 기출 문제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B형 이제 첫 번째 이제 기입형 문제는 이제 위상 문제이고, 보시면 이제 D라고 이제 거리를 줬는데, 뭐 X끼리 빼고 절대값, Y끼리 빼서 절대값, 이제 택시 거리를 D로 줬어요. 그래서 D를 택시 거리로 줬고, 그 다음에 그 D를 이용해서 2라는 걸 정의하기를, 이 원은 지금 원점이라고 했고, 그래서 원점하고 이제 P하고 택시 거리로 값 구한 거랑 원점하고 Q를 뭐 택시 거리로 거리 값 구한 거를 더한 거를 이 PQ에 대한 2에 대한 거리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는 뭐 구체적인 이 두 점을 지금 정의한 2의 정의에 맞춰서 이제 거리 값을 구하는 게 질문 중에 하나고, 그럼 결국 그냥 주어져 있는 정의 그대로 얘를 원점하고 택시 거리 구하고 얘를 원점하고 택시 거리를 구해서 뭐 그것끼리 그대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점하고 이제 1,3의 택시 거리를 구하고, 원점은 물론 0,0이니까 뭐 x끼리 뺀 거 1이고 y끼리 뺀 거 3이고 이제 더하면 물론 4고, 또 이 점하고 또 q란 점하고 이제 워하고도 이제 택시 거리를 구하면 이제 뭐 x끼리 빼서 절대값하면 물론 1이고, 그럼 얘네들끼리 그냥 절대값해서 더하는 거, 그래서 1하고 2분의 1을 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2에 대한 거리는 이렇게 원점하고의 택시 거리를 각각 구한 것끼리 더한다가 정이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는 게 정이고, 네, 그대로 이제 정의대로 2분의 11이다 라는 걸 그대로 구하실 수 예. 그래서 이게 질문 중에 하나고, 이제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그 2라는 거리에서 1,3과 거리값을 재서 이제 9보다 작게 되는 그런 x, y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구해보시고, 결국 이제 각 좌표가 다 정수인 게 몇 개인지를 세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어떤 x, y가 거리값인지 9보다 작으냐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조건제시법을 이제 다시 써보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1,3과 이제 2라는 데에서 거리를 쟀을 때에 대해서 이제 9보다 작다라는 걸 쓰시면 되는데, 결국 2라는 거의 거리가 얘하고 원점하고를 택시 거리 구하고, 그게 바로 이거죠. 원점하고 x, y를 택시 거리 구하고, 얘를 원점하고 또 택시 거리 구하고, 1과 3을 더한 4고, 결국 그 값이 9보다 작아지는 걸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 식을 찾는 거고, 물론 이항하게 되면 얘를 찾는 거가 결국은 이걸 만족하고 있는 x, y를 찾아내시면 되고, 결국 얘는 결국 이제 x 더하기 y가 5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마름모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만족하고 있는 상황들은 지금 여기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마름모의 안쪽 부분에 있는 xy들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정수, 그러니까 격자점들이 몇 개냐가 지금 질문이었으니까 이거 세보시면 되는데, 1사분면만 세보면 여기 x가 1인데서 뭐 3개 있고, 여기 1,4는 지금 점선이니까 물론 해당이 없어요. 여기 지금 등호가 지금 없고, 뭐 3개 있고, 뭐 x좌표가 2인 거, 그러니까 1사분면에서만 따져보면 이렇게 2개가 있고, 3에서 따지면 뭐 여기 지금 하나가 있고, 4에서는 4,1이 물론 점선에 걸려있고 이제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1사분면에서만 따지면 지금 6개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다른 사분면도 당연히 대칭적으로 6개씩 나오겠죠. 그래서 뭐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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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사분면들에서 6개씩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에 걸려있는 또 격자점들을 세워주시면 될 텐데, 여기 물론 x축에서 여기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뭐 양쪽에서 4개, 음쪽에서 똑같이 4개, 뭐 원점까지 하면 뭐 9개, 그리고 여기 뭐 y축에서도 여기 뭐 위쪽에 4개, 아래쪽에 4개가 있겠죠. 그래서 원점을 아까 셌으니까 뭐 8개가 y축에 원점 빼면 8개가 있는, 그래서 뭐 24개에다가 이제 17개를 결국 더하시면 이제 41개다 라는 걸 알 수 그냥 위상 문제는 뭐 그냥 주어져 있는 2라는 거리를 그대로 정의대로 사용을 해서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식으로 그냥 바꿔놓고 나면 그냥 마름모 형태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뭐 그냥 경작점을 세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세워주시면 돼. 예. 예, 이제 B형 서술형 문제들 보겠습니다. 이제 선형대수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는 뭐 n차 정박열 A에 대한 뭐 고유치를 람다이, 고유 벡터를 이제 VI, 그래서 뭐 람다이 VI에 대해서 이제 곱한 게 이제 A VI랑 같은 뭐 그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그 A에 대해서 이제 고유치가 서로 다른 n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면 이 고유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은 이제 독립 개념을 갖게 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조금 이따 볼 이제 선형대수 서술형 문제가 이제 3차 정박열이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고유치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고유 벡터를 이제 세 개 이렇게 그대로 갖고 오면 걔네들은 독립 개념을 당연히 갖게 돼요. 물론 이제 이 세 개가 당연히 독립 개념을 갖게 되면 뭐 R3에 대한 기저 역할을 당연히 하게 돼요. 결국은 뭐 이제 서로 다른 고유치를 갖고 있는 상황이면 고유 벡터를 모아놨을 때 이제 독립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거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상황을 부분적으로 사용을 할 거고, 예, 연관대에서 좀 보실 만한 명제를 써드렸는데, 이 뭐 고유치가 서로 다르면 이제 고유 벡터가 이제 수직한 개념이 있는가에 대한 상황은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행렬이 대칭 행렬이고 고유치가 다를 때는 거기서 나온 고유 벡터들이 수직한 건 맞게 돼. 예, 그래서 뭐 다른 고유치에서 나온 벡터들, 고유 벡터들이 서로 수직한 개념이 있는가는 일반적이진 않고, 대칭열에서는 수직한 개념이 성립한다. 예. 어쨌든 이제 기억에 지금 저희가 사용할 내용 중에 나오게 돼요. 예, 이제 선형대수 서술형 문제를 보시면 행렬 A가 지금 삼각행렬로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유다항식이 뭐 얘네들을 주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당연히 근으로 갖게 되고, 당연히 고유치가 주대각선에 있는 애가 당연히 고유치가 되죠. 삼각행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고유치를 다 구하라는 게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그대로 주대각선에 있는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고유치는 그대로 주대각선에 있는 값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고, 뭐 그 각각 고유치에 대한 고유 벡터를 뭐 구해 보시면 이렇게 구해 주실 수 있고, 그 고유 벡터들의 이름을 이제 VI다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고유치가 다 다른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고유 벡터를 갖고 온 집합은, 고유 벡터들로 구성한 집합은 독립의 개념을 갖게 돼. 결국 이제 저 세 개가 독립의 개념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 3차원 공간에 당연히 기저 역할을 하고 있다가 돼. 예, 그래서 우선은 고유치는 그대로 이제 주대각선에 있는 걸 쓰시면 되고, 고유 벡터들이 기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뭐 본격적인 질문은 적당한 그 기저에 대해서 요 행렬 표현이 이제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그런 기저를 한번 쓰는 게 지금 질문인데, 얘가 아까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걸로 갖고 가시면, 그러니까 아까 그 고유 벡터 3개를 모아놓은 거를 갖고 오시면 독립 개념이 있고 당연히 이제 기저 개념을 갖게 돼요. 기저 개념을 갖게 되고, 이 녀석이 행렬 표현을 구해 보면, 이거 행렬 표현을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 보내고 나서 얘네들을 1차 결합으로 쓰고 1열 구하고 보내고 2열 구하고 보내고 3열 구하면 될 텐데, 결국 보내면 결국은 보내고 나면 이게 고유 벡터이기 때문에 고유치를, 그러니까 고유치를 고유 벡터랑 곱한 값이 나올 거고, 아까 이제 5하고 1하고 마이너스 순서대로 썼으니까 얘가 5v1이 나올 거고, 뭐 얘는 그대로 1v2가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v3가 그대로 나올 거고, 당연히 이제 고유치들을 이제 상수배시킨 벡터들로 당연히 나오게 되고, 뭐 당연히 이거를 얘네들 1차 결합으로 썼을 때 개수들이 5하고 0하고 0하고 당연히 나오게 돼.
그다음에 얘를 당연히 이제 개수들만 찾아서 쓰면 V1의 개수 0이고 V3의 개수 0이고 V2의 개수만 1이니까 0, 1, 0이고 3열도 이제 V3의 개수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유 벡터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고유 벡터들을 구성한 기저에 대해서 결국 행렬 표현을 쓰게 되면 당연히 여기 주대각선에 고유치들이 오는 대각행렬이 당연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질문이 얘가 대각행렬이 되도록 하는 뭐 B를 찾아 쓰라고 했는데 결국 이 B를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얘가 대각행렬이 돼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그 B를 이 고유 벡터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해놓고 나서 걔네들을 구성한 B를 가지고 오면 독립개념을 갖고, 독립개념은 아까 그 기억의 개념이야. 고유치가 다 달랐기 때문에 독립개념을 갖고 결국 이제 기저의 개념을 갖게 되고, 결국은 고유치 고유 벡터의 관계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렬 표현을 그대로 구하게 되면 이런 대각행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그래서 결국 이 B가 이제 얘가 대각행렬이 되게 하는 것도 만족을 하고 기저도 만족을 해서 얘가 찾고자 하는 B에 해당한다 라고 하시면 돼. 예. 다음 7번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x는 이 구간에서 지금 균등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각 점마다의 확률이 다 3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x를 이용해서 y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y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이제 구해라 라는 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구하는 게 지금 질문 중에 지금 하나인데 아까 x가 0과 3 사이에 있었어요. x가 이제 0과 3 사이에 있었고, 결국 x가 이제 0 근처에 있을 때는 이 값이 이제 1 근처에 있고, 뭐 로그 값을 취하면 걔는 0 근처에 있고, x가 3 근처에 있으면 얘가 이제 분모가 0 근처에 있고, 결국 얘가 무한대 근처에 있고, 로그 값도 무한대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0 근처에 있으면 y가 0 근처에 있고, 얘가 3 근처에 있으면 무한대 근처에 있어서 y는 이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구하는 과정이고, y를 이렇게 이제 정의했던 상황이었고, 그대로 이제 정의된 y대로 다시 썼고, 이걸 x에 대해서 거꾸로 정리하시면 돼요. 뭐 2를 나누고 양변에 지수함수 취해서 다시 또 뭐 상수배 할 거 필요하면 이제 해서 결국 이제 x의 범위들을 이제 다시 구하시면 이렇게 되고, 근데 아까 x는 다 균등분포를 따른다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x가 이제 어느 값보다 이제 작은 쪽이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3분의 1을 그대로 이제 곱하시면 돼요. 그 x 값하고 이제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값하고 결국 3분의 1을 곱하시면 되고,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서 이제 다 3이 이제 약분되고 나면 결국은 이 값이 구해진 거고, 질문 중에 하나를 해결한 거가 돼. 그래서 그냥 뭐 문제에서 준 y를 x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고, x가 이제 균등분포를 따르는 상황에 의해서 3분의 1을 곱해서 쓰시면 되고, 그럼 이 구한식을 다시 y에 대해서 결국 미분을 하면 뭐 얘는 상수니까 0이 되고 지수함수를 미분하시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대로 이제 미분해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질문 중에 이제 다른 하나가 이거 구하는 거 이후에 질문 중에 하나가 요 확률 y 빼기 2의 절대값이 2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게 이제 나머지 질문 하나고, 이게 이제 나머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결국 요 절대값을 결국 푸시면 0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은 없어요. 어차피 y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만 이런 값들로 이제 나오는 거고, 이제 0보다 작은 쪽은 값 자체가 다 0이고,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결국 구하시면 되고, 4보다 큰 쪽의 확률이니까 뭐 4 이하 1에서 4 이하 쪽을 뺀 값하고 같다. 그리고 뭐 이 값은 여기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뭐 그대로 이제 쓰시면 돼. 그래서 4를 넣은 거를 그대로 써서 1하고 빼시면 돼.
예, 다음 8번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공면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고, 이제 UV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점 P에서 이제 저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게 지금 질문 중에 하나고, 결국 UV를 구체적으로 넣게 되면 P가 구체적으로 이제 딱 결정이 날 거고, 그 구체적으로 결정이 난 점에서 XU나 XV를 다 구하시고 외적을 하시면 저 저평면에 지금 법벡터를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U에다 1을 넣고 V에다 1을 넣으면 구체적으로 점이 저렇게 결정이 나고, 저 점에서 이제 XU도 구하고 XV도 구하고 이제 외적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이게 결국 저평면에 이제 법 방향이 되는 것. 물론 이제 10-1이라고 이제 방향이 같기 때문에 10-1이 저평면의 법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나는 점도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1을 법 방향으로 이 점을 지나도록 방정식을 찾아오시면 그게 바로 저평면의 방정식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질문 중에 하나고, 이제 남은 질문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평균 공률값을 이제 구하라라고 했고, 역시 이제 점들이 다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기본계수나 2기본계수를 뭐 여기 이제 미분값들을 이용해서, 여기 U나 V로 다 미분값들을 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1기본계수 값들, 뭐 2기본계수 값들을 다 구하실 수 있고, 그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뭐 평균 값들을 그대로 계산해 내시면 돼요. 예. 예, 다음 9번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이제 함수 GN이 0일 구간을 정의역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적분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0일 구간에서 평등수렴, 이제 균등수렴 하는 거를 확인해라 라는 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평등수렴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하나고, 여기 뭐 풀이 과정을 보시면 이제 X쪽으로 지금 평등 수렴한다 라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요 1을 Y쪽으로 적분을 하시면 당연히 Y고, 뭐 X랑 0을 넣고 빼면 당연히 X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부분을 적분하면 X가 나오는데, 여기 나머지 부분이 일단 이제 풀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이 여기 적분했을 때 값이 굉장히 작은 쪽으로 가는 거를 이제 풀이 과정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X쪽으로 평등 수렴한다라는 거를 뭐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결국 이제 X랑 빼게 되면 결국 아까 이제 일부분은 당연히 없어지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식이 결국 X랑 뺀 식이고, 결국 이제 적분하고 절대값 한 게, 뭐 절대값을 하고 적분한 거랑 이제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사인 쪽의 절대값은 물론 1하고 부등식이 성립해서 여기 1 곱한 거랑 이제 부등식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빼기 y에도 이제 물론 절대값이 있을 텐데, y도 0하고 x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y는 x보다 작은 쪽에 있고, 이제 x 빼기 y도 사실 절대값을 쓰겠지만, 결국 이제 x 빼기 y는 양수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x 빼기 y의 절대값이 있는 건 그냥 없는 것처럼 쓰셔도 돼요. 사인만 결국 이제 1하고 부등식이 성립을 하고, 결국 이 식은 그대로 이제 뭐 적분을 해서 뭐 6의 끝을 넣어 보시면 그대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아까 이제 x의 범위가 이제 0일 구간에 있어요. 이제 제일 커봐야 1이고, 그리고 1을 넣었을 때랑 당연히 또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이 차이는 x에 관계없이 뭐 얘랑 부등식이 성립을 하게 돼. 그래서 x에 의존하지 않게 결국 얘가 x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된. 그래서 x에 의존하지 않게 얘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x쪽으로 평등 수렴한다. 예. 예, 그래서 평등 수렴성에 대한 확인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상황은 뭐 여기 사인에 대한 절대값이나 여기 x가 y보다 크다라는 식을 그대로 쓰신 다음에 직접 적분을 하시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평등 수렴함을 확인을 했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지금 AN을 GN의 적분으로 이제 정의를 했고, 그 AN에 대한 이제 극한값을 묻는 게 지금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게 지금 추가적인 질문이고 AN을 정의하기를 이 적분으로 정의를 했는데 저희가 적분을 먼저 하고 극한을 나중에 하는 거랑 극한을 먼저 구하고 적분을 나중에 하는 거랑 그 연산을 바꾼 거에 대해서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 값이 같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균등 수렴한다라는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는 순서를 물론 바꿔도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극한을 먼저 계산하고 적분을 나중에 극한을 먼저 하면 이제 아까 x고 그러니까 여기 gx가 x예요. 그리고 이제 극한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한 거랑 같고 그래서 x를 적분한 값인 2분의 1이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등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저 AN의 극한값을 확인하고 있고 균등 수렴함을 확인한 이유이기 때문에 이 등호 상황을 쓰실 수 있다. 예. 예, 다음 10번 서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나와 있고 f에 대해서 이제 정함수 조건이 지금 나와 있고 지금 fi의 절대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게 지금 질문이 그래서 보시면 f가 지금 정함수고 물론 z제곱도 당연히 정함수고 정함수를 더한 것도 물론 정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정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이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0 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함수고 0 되는 상황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얘를 분모에다가 적은 함수도 정함수가 성립하게 돼.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절대값이 경우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에 의해서 그 분모 쪽이 0 되는 상황은 전혀 없어요. 없고 물론 이제 정함수끼리 나눴고 분모가 0 되는 값도 전혀 없고 해서 이 상황도 정함수의 상황들을 그대로 만족한다. 근데 그 분모가 결국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역수치한 건 이제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건 이제 유계 얘기를 갖고 있는 쥐고 정함수 얘기하고 뭐 유계 얘기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쥐고 이제 루빌 정리에 의해서 상수함수다라는 얘기를 역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루빌 정리를 지금 사용을 좀 했어요. 이제 유계이고 정함수면 이제 상수함수다. 네, 그래서 저 G를 이제 루빌 정리를 쓰고 나면 이제 상수함수란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가 상수함수란 얘기는 당연히 분모에 있는 얘도 당연히 상수함수다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분모에 적혀져 있는 얘도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어떤 상수 C라고 쓰고 Z제곱을 이항해서 이제 F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상수 C를 이용해서 F를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약간 여기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C를 이용해서 이제 F를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럼 아까 조건이 이제 가나번이 있었는데 이 가번에 있는 뭐 부등식이나 이제 나번에 있는 이 등식 관계를 결국은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C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이제 다시 쓰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C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가나 나를 이제 다 쓰실 수 있고 이 조건들을 지금 평면 상황에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이제 그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3 이상이다. 3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 이 원을 기준으로 바깥쪽 부분에 C가 있다. 물론 등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선도 포함하면서 이 바깥쪽 부분에 C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번에 있는 이 등식 관계에 의하면 4를 중심으로 갖고 3을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 선상에 있다.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이면 뭐 여기 한 1만큼 떨어진 데가 절편으로 있는 그러니까 1이 절편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가나번에서 나와 있는 이 부등식이나 이 선에 대한 상황이 이제 다 만족하는 곳을 찾으면 지금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원의 선상에도 있어야 되고 왼쪽에 그려져 있는 선의 바깥쪽 부분에도 있어야 되고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선에도 있으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선에도 있으면서 이 왼쪽에 그려진 원 기준으로 바깥쪽 부분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빨간 쪽 선으로 나타낸 이 부분이 C의 위치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빨간 선 중에 어딘가에 C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를 좀 다시 써보면 이 두 원의 이제 교점을 구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두 원에 대해서 교점을 직접 구해 보시면 여기 x 값이 2가 나와요. 교점을 구해 보시면 여기 x 값이 2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이제 C의 실수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고 이 원주선상에 있다. 뭐 똑같은 얘기가 돼요. 실수 부분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서 이 원에 해당하는 선 부분. 그래서 이렇게 쓴 거랑도 이제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질문이 지금 요 fi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였고, c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여기 i를 다시 쓰시면 요 부분으로 쓰실 수 있고, 얘를 다시 해석해 보면 c의 빼기의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돼서 마이너스 1에서 c까지의 거리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결국은 여기 c는 요 선상에 있고 이 마이너스라고 거리값을 확인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리값, 뭐 이런 거리값, 뭐 이런 거리값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최소값은 여기가 당연히 최소값이야. 물론 여기도 최소값이고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얘보다 이제 크거나 같을 테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떨어져 있는 거리값을 최소값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점하고 거리를 쟀을 때가 최소가 나오고 이 점하고 거리를 쟀을 때가 최소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c는 여기에 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 결국은 x좌표가 2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 x가 2일 때 뭐 y가 플러스 루트 y, 뭐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루트 y, 그거는 요 선에 있다란 조건에 맞춰서 y 값을 찾으시면 돼. 그래서 요런 c일 때 최소값을 갖고 그 최소값은 그대로 뭐 루트 14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 f를 상수 c를 이용해서 이제 쓰실 수 있고, 그 c의 위치가 여기 빨간 선상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마이너스라고의 거리값을 확인하고 있다 보니까 요 두 점에서 결국 거리값이 제일 작다라는 걸, 최소값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수 이제 서술형 문제 역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금 원분당식에 지금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지금 알파이가 이제 원시 n제곱들이면 그 원시 n제곱근을 다 근으로 갖고 있는 저 다항식을 원분다항식, n번째 원분다항식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 그 원분다항식은 이제 Q상에서는 전부 다 기하 얘기를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원시 24제곱근이 이제 문제에 나오고, 그 녀석에 대해서 원분다항식을 구하면 그게 기하 얘기도 만족을 해서 사실 최소 기하학다항식은 24차 원분다항식을 좀 구하시면 돼요. 또 부분적으로 또 사용되는 내용들을 좀 미리 보면, 이제 얘가 이제 n승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되는 원소고, 얘가 바로 원시 n제곱근이고, 그리고 그 원시 n제곱근에 대한 최소 기하학다항식은 이제 n차 원분다항식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여기 지금 n이 24인 경우가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뭐 원시 24제곱근이 문제에 나오고, 그 원소에 대한 뭐 최소 기하학다항식은 24차 원분다항식을 구해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 n차 원분다항식의 뭐 분해체나 여기 xn승 빼기 1에 대한 분해체는 다 원시 n제곱근 하나를 첨가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시 n제곱근만 첨가시켜 주면 되고, 결국은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갈로하고는 결국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시 n제곱근을 첨가시키고 이 두 채에 대해서 이제 갈로하고는 이제 구하게 되면 그 ZN의 곱셈 단원군과 다 동형 개념이 성립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원시 24제곱근이 나오는데, 최소 기하학다항식은 24차 원분다항식을 구해오시면 되고, 24차 원분다항식을 구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갈로하고는 Z24의 곱셈단원군이랑 동형이다 라는 걸 좀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군의 위수를 묻는 게 질문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물론 동형이기 때문에 이 군의 위수로 따지셔도 되고, 물론 여기는 이제 24하고 서로서인 거를 세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24.5분당식을 구하는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가 뭐 x의 24승 빼기를 예제 상황으로 보시면 x의 24승 빼기를 결국 분해하게 되면 24를 나누는 모든 약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1, 2, 3, 4, 6, 8, 12, 24 24를 나누는 모든 약수에 대해서 그 뭐 D차 원분당식들의 곱으로 분해가 일어나요. 그 중에서 얘가 원시 24제곱근을 근으로 갖고 있는 최소기하학당식이에요. 예. 그리고 물론 차수는 얘가 오일람수 값하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Q 위에 있는 분해체는, 그러니까 저희가 군해이수하고 지표하고 차원에 대해서 분해체가 되면 앞에 두 개는 값이 같고 분리학대체가 되면 뒤에가 이제 값이 같은데, Q가 소치에 있으면 여기 분리학대체에 대한 상황들이 항상 만족을 해서 Q 위에 분해체 상황이 되면 뭐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다 등호가 되고 군해이수하고 차원하고도 등호가 성립해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에서도 차원하고 이제 군해이수는 이제 값이 같게 돼. 예, 이제 문제 상황을 이제 보시면 요 x의 n승 빼기 1, 뭐 n이 24인 경우에 대해서 x의 n승 빼기 1 타입에 대한 이제 분해체를 k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원시 24제곱근을 하나 넣어주면 저 분해체가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에 있는 알파가 제가 이름을 알파로 바꿔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알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정확하게 이제 원시 24제곱근이야. 그래서 24승을 해야 처음으로 1이 되는 물건이고, 그래서 저 알파는 원시 24제곱근이고, 그 원시 24제곱근의 0승부터 23승까지 한 물건들이 정확하게 요 해 24개를 다 쓴 거랑 같아요. 결국 이 녀석들을 다 넣어준 게 분해체이긴 한데, 얘네들을 쭉 다 넣어준 게 저거 분해체이긴 한데, 그거 알파 하나만 넣으면 물론 같은 체가 물론 맞아요. 그래서 이 24개를 다 넣든 이 알파 하나를 넣든 이제 같은 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알파 하나를 딱 넣어주면 이제 분해체 상황이 된다 해요. 그리고 지금 요 갈로아군의 위수를 묻고 있는데, 이제 차원하고도 물론 값이 같고, 그다음에 요 군의 위수 같은 경우는, 이 군 같은 경우는 원시 24제곱근을 이렇게 첨가시켜줬을 때에 대한 그 갈로아군은 Z24의 고셈 단원군하고 이제 동형 개념이 성립을 하는데, 뭐 그 상황을 조금 잠깐 언급을 해 놓은 상황이 앞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 이제 시그마 i를 알파를 알파의 i승으로 보내는 걸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요 i가 24하고 서로 소인 애들만 모은 게 사실 저 갈로아군의 원소가 되고, 사실 여기에 있는 원소들도 이제 24하고 서로 소인 애들이 모일 텐데, 정확하게 똑같은 i들끼리 대응을 하시면 그 동형이 성립하게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24하고 서로 소인 그 i들에 대해서 시그마 i들이 모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애하고 정확하게 동형관념이 성립을 하게 돼.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24인 경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개념이고, 결국 이 군의 위수는 이제 오일람수 값으로 구해보시면 이제 위수값이 나오고, 갈로아군의 위수를 이제 8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동형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개념이다. 예. 그리고 이제 군의 위수를 묻고 있는 부분 외의 질문은 저 알파의 최소기하학당식을 찾아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인데, 사실 그 최소기하학당식은 얘가 원시 24제곱근이기 때문에 24.5분당식에서 결국 구하시면 돼요. 24.5분당식에서 이제 24.5분당식을 이제 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풀이된 과정을 보시면 이제 사실 12승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고, 결국 x의 12승 더하기 1에 대해서 이제 해가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 얘는 4승에 3승으로 물론 보시면, 그럼 뭐 y의 3승 더하기 1 이런 꼴이고, 그러니까 y 3승 더하기 1 같은 경우로 저희가 분해를 하면 뭐 y 더하기 1하고 y제곱 빼기 y 더하기 1 뭐 이렇게 분해가 돼. 그래서 y 3승 더하기 1을 분해하듯이 그대로 분해를 하면 요 두 개의 곱으로 저희가 분해하실 수 있고,
물론 알파는 당연히 4승에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아요. 4승에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온 해가 지금 아닌 상황이고, 당연히 이쪽에 해이기 때문에 이 뒤쪽 가로에 물론 해가 돼. 그래서 이 뒤쪽 8차식에 대한 해가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기하기고, 얘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어떤 다항식이고, 둘의 관계는 당연히 나눈다. 그래서 얘는 저 8차식을 나누는 상황이 성립을 해야 돼. 그런데 아까 이제 군의 수가 이제 8인 거를 먼저 구해오고 난 이유인데, 지금 분해체, Q의 분해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차원하고 군의 수 값도 이제 같고, 이제 차원도 물론 8이고, 근데 그 분해체는 사실 원수 하나를 첨가한 채고, 원수를 하나 첨가한 채에 대한 차원은 최소계약당식의 차수하고 같고, 최소계약당의 차수도 지금 8이다 라는 상황이 그래서 저 8차식을 나누는 건데 또 차수마저 8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 8차식이 최소계약당식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최소계약당식이다. 그 저 상황이 실제로 24차 원분당식인 거고, 사실 그 아까 이 분해 과정을 좀 따라가시면서도 쟤를 찾아오실 수 있는데, 그걸 잠깐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적어놨던 게 있으니까 아까 적어놓은 데서 잠깐 보시면, x의 24승 빼기를 다 분해를 시키면 이제 24가 나눠지는 약수에 대해서 이 원분당식의 곱으로 분해가 되고, 사실 얘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이제 최소계약당식인데, 얘를 찾기 위한 방법 중에는 얘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12의 약수들을 좀 찾으시면, 그러니까 여기 뭐 1, 2, 3, 4, 6, 12 이게 12약수들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애들을 결국 다 곱한다 라는 거는 12의 약수들에 대한 원분당식이 다 곱해진 거고, 밑줄 친 당식을 다 곱한 거는 x의 12승 빼기 1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애들을 다 곱한 거는 이제 x의 12승 빼기 1하고 같고, 나머지가 이제 8차 원분하고 24차 원분이 남는데, 그래서 결국 이거를 곱한 거가 이제 x의 24승 빼기라고 같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얘가 사실 최소계약 다항식이고, 얘를 좌변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좌변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그럼 결국 얘기는 뭐 12승 빼기라고 12승 더하기 1로 분해가 되고, 하나를 약분하게 되면 이제 약분했을 때 12승 더하기 1이 하나 남고, 여기 8차원분당식은 x의 8승 빼기를 분해하면 8의 약수 1, 2, 4, 8에 대해서 그래서 8의 약수 1, 2, 4, 8에 대해서 이 약수들에 대한 원분당식을 다 곱한 게 이 8차식하고 같고, 그 중에서 이 앞에 세 개는 또 4의 약수가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곱한 건 x의 4승 빼기 1이고, 그럼 8차 원분당식은 실제로 이 4차식을 여기다 나눈 거랑 같고, 이걸 여기다 나누시면 약분을 했을 때 x의 4승 더하기 1이 되죠. 그래서 8차 원분당식은 x의 4승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둘을 약분한 게 결국은 찾고자 하는 최소계약당식이고, 사실 아까 답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풀이 과정에 있는 답도 결국 이 x4승 더하기를 이쪽으로 나눈 게 결국 최소계약당식이고, 그래서 결국 이게 구하고자 하는 최소계약당식이고, 실제로 이제 8차원분당식하고 이 12 여기 x의 12승 더하기를 나눈 식이 찾고자 하는 원분당식이 돼. 그래서 얘가 찾고자 하는 24차 원분당식이고, 그게 사실은 24, 원시 24제곱근에 대한 최소계약당식하고 같은 거예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필요했던 상황들을 좀 하나씩 잠깐 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시 n제곱근들을 다 근으로 갖고 있는 다항식을 원분다항식이다 라고 하고, 이제 Q상에선 다 기하 개념을 갖고 있어서 원시 여기 24차 원분다항식도 Q상에선 기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원시 n제곱근에 대해서 최소 기하 방식은 n차 원분당 방식이고, n이 24인 경우인 기출문제도 24차 원분당 방식을 찾아오시면 그게 최소 기하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원분당 방식의 분해체든 요 n차식의 분해체든 둘 다 원시 n제곱근만 넣어주면 분해체가 돼요. 그래서 원시 n제곱근만 넣어주면 분해체가 되고, 요 갈로아군이 ZN의 곱셈 단원군과 항상 동일 개념을 갖고 있고, 문제에 있는 원시 24제곱근에 대해서도 24차 원분당 방식이 최소 기하이고, 여기 Z24의 곱셈 단원군이 요 갈로아군하고 동형. 그리고 이제 xn승 빼기를, 여기 문제에 있는 24승 빼기 같은 경우도 24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약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분당식들의 곱으로 분해가 일어나요. 저희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학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